안녕하세요. 사진과 세상 사는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만나게 된 이주화 사진 작가입니다. 제가 지금 한부터 하는 거는 어떻게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먼저 보이는 사진은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는 배우 모습을 흑백으로 찍어본 겁니다. 물론 이제 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로 얘기하는 거는 사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할 때 처음에 사진의 역사 얘기 간단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진 역사, 사진기 역사를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오늘 주제는 인물 사진 찍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의 역사라고 돼 있지만요. 먼저 윤광준 씨라고 우리 유명한 사진 작가 계시는데 그분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행복을 쉽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술의 힘이다. 사진은 오늘날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행복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윤광준 씨가 이 얘기를 책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하게 된 거는 핸드폰이 나오게 되면서 초등학생서부터 나이가 60살, 70살 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사진에 가까이 하게 되고 사진 작품을 찍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은 그것이 누구나 그냥 재미로 또 아니면 자기 취미로 사진을 찍지만 이제 그걸 예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슬슬 한번 풀어 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계 최초의 사진을 찍은 작가가 조세프 니세 포르 니엡스라는 작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진기를 자기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2층에 있는 자기 작업실에서 건너편에 있는 집을 찍었다는 거예요. 왼쪽에 지금 보이는 사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 양반이 찍은 사진의 최초 작품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하고 비슷하게 찍은 거로는 옆에 지금 말을 끌고 가는 마부를 찍었는데 이 사진도 최초의 사진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어서 두 개의 사진 중에 하나가 최초의 사진으로 현재는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카메라의 역사를 보면은요. 옛날에 카메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다케레오 타이프라는 그 카메라인데요. 옛날 카메라 스타일이에요. 최초로 이제 이걸로 예전에는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1839년도에 소개가 되었다고 그러네요. 그래 이제 이것이 나올 때만 해도 상당히 가격이 비쌌나 보죠. 그래서 좀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옆에 보이는 이 인물 사진은 누구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이 사진기를 이용을 해서 사진을 찍으셨다고 그래요. 아마 뭐 선거운동하거나 뭐 그럴 때 이제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돈 많은 귀족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집에 고용된 화가를 불러다 놓고 자기 초상화를 그렸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귀족들이나 뭐 왕이라든지 왕비들 이런 사진들이 지금 이제 서양에는 많이 남아 있는데 사진기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사진기로 철커덕 찍으니까 오래 걸리지도 않고 굉장히 빨리 작품이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예전에 미술을 그리는 아주 잘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데려다 놓고 그분에게 돈을 많이 주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초상화를 그리면은 돈도 많이 나갔겠지만 같은 포즈로 4시간, 5시간을 또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달씩 그런 포즈를 취하고 앉아 있어야 이제 초상화 하나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서양의 그 작품들 중에 보면 초상화는 사실은 그 작품의 모델 되신 분은 하루에 최소한 4시간씩 한 달 이상을 그 자세를 유지하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 굉장한 노력이 들어간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진기가 이렇게 발명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그런데도 예전에 이 카메라로 찍을 적에는 지금같이 뚝딱 이렇게 찍히는 건 아니었고요. 최소한 사진 찍는 사람이 1시간에서 3시간씩 이렇게 앉아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진으로 작품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달씩 앉아 있었던 거에서 하루 정도의 노력을 기하면 사진 작품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이 많이 좋아지게 된 거다라는 얘기죠. 최초의 이제 그 작품이 나왔지만 최초의 초상화로 해서 그 사진 작품을 만든 영국의 줄리아 마가렛 카메론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사진을 가지고 사람을 찍었는데 그 전에는 앞에 링컨 대통령 보는 것 같은 초상화를 찍었지만 이분이 최초로 인물화를 가지고 사람의 혼을 집어넣고 어떤 예술적인 기품이 나게 사진을 찍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카메론 작가가 지금 유명하게 된 거는 사진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알려져 있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도에 관철동에 사진관이 아마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는 일제시대 때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사진관 가서 이제 찍게 됐는데 지금 이용경이라는 우리나라의 홍일점 여성 작가가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부인을 사진을 찍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모던한 느낌을 준 최초의 사진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박물관에 이렇게 잘 보관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옛날에는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좀 교양이 없다 그러나 아니면 미신이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 느낌으로는 혼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좀 지방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사진 찍는 거를 꺼려 하셨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물 사진에 관련돼서 좀 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물 사진을 알아보기 전에 또 윤강준 씨의 얘기를 보면 신비한 수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유롭게 무슨 짓을 하든 용서가 되는 인간 세계의 유일한 일탈 통로는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라고 그러고 작가라고 하는 사람은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독창성을 갖는 특별한 작품으로 나왔을 때 어떤 작가의 작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거나 사진기로 찍을 적에 작가와 아마추어 그다음에 그냥 일반인하고의 구별을 하게 되는 거는 남을 모방하고 찍었느냐 아니면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다양하게 찍어봤느냐 이런 걸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어떤 사진 작가냐 아니면 예술가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진을 접하게 될 적에도 남하고 똑같이 찍는다 이거는 조금 피해 주시고 나만의 좀 특수하고 좀 독특하게 한번 찍어볼까 하는 시도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유명한 작가 중에서 보면은요, 브레송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앙리 까트리의 브레송이라는 사진 작가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현대 작가로 알려져 있고 몇 년 전만 해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분의 작품이 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사진이 예술로 인정을 받고 사진 작품도 예술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사진으로 그냥 있는 순간을 찍은 건데 사진기가 그 역할을 한 건데 이게 과연 작가의 작품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이 브레송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보면 어떤 그 순간에 그 어떤 아름다움이라든지 순간의 묘를 찰나의 그 순간을 사진으로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아 사진도 하나의 예술이구나 이게 서양에서도 인정을 받게 된 계기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브레송이라는 분이 현대 사진 작가로서 인정을 받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물 사진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강은구 씨의 작품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인물 사진도 많이 찍으신 분인데 이분 사진을 보면 좀 강렬하죠. 사진에서 주는 인물 사진에서 주는 그 느낌이 굉장히 어떤 보면 좀 세게 이렇게 반응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작품을 찍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자기의 작품 세계관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 나간 거기 때문에 이분이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사진을 찍고 사진에 대해서 취미를 가지시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광준 씨 그동안 많이 소개했는데 이분 작품도 이렇게 인물 사진으로 어떤 평범하면서도 이분 나름대로의 개성이 보이는 그런 사진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어요 하고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사진 강의를 다니고 그러면은 인물 사진을 어떻게 찍으면 잘 찍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물의 특징을 잘 나타나게 찍어야 개성 있는 사진이 된다. 그 사람을 딱 보고 개성 있는 거를 딱 포착을 해서 그거를 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 작가는 순발력이 좀 있어야 돼요. 사진 작가가 순발력이 떨어지면은요, 작가로서 성공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순발력이 사진 작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필수 요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세바르스티앙 살가두라는 사람의 작품은 이분은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를 찍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을 많이 찍고 그랬는데 사진을 보면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이분 작품만 보면 이게 딱 누구 작품이야 하고 금방 알 수 있게 찍었기 때문에 이분이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해서 세계적 거장으로 인정을 받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분 사진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딱 보면 아 이분답게 찍었다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사진을 찍을 적에 제가 오늘 여러 번 얘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창성, 나만의 찍는 포즈 그런 거를 살려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잘 찍는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우리 북촌에 올라가는 데 가면 이런 벽화가 이렇게 뒤에 할아버지하고 노인이 이렇게 뽀뽀를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길을 가다가 그 프랑스에서 오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여기까지 안내를 해서 똑같은 포즈를 한번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하나의 작품이 된 거죠. 이제 이분들이 우연하게 여기 앞에서 딱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길에서 만나신 분인데 여기 그 어떤 그 맥도날드 할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걸어가시는데 우리나라 관광을 오신 관광객이셨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이분들을 요 앞까지 모시고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키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된 거고, 이 사진을 물론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셨을 때도 사진을 보내드리고, 내가 이 작품을 다른 용도로 써도 좋겠습니까 하고 양해까지 다 구하게 된 거죠. 이 인물 사진을 찍을 적에 그 제3자, 우리 가족이라든지 뭐 친한 친구라든지 이런 분들 몰라도 제3자를 찍을 때 가장 유의해야 될 게 초상권이죠. 그래서 초상권은 이렇게 제3자, 길에 지나가는 사람을 찍게 되고 좋은 사진으로 나오게 되면 초상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게 그 초상권 확보 용지가 있어요. 우리 인터넷에 찾아보면 초상권 확보하는 그 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에다가 사인을 받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진을 이렇게 그 작품으로 써먹을 수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모델을 하고 같이 사진을 촬영을 한 건데요. 우리 한복이 잘 어울리는 그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에게 의뢰를 해서 남산에 있는 남산 한옥마을에 가서 포즈를 요청을 해서 이렇게 은은한 우리 또 동양인의 어떤 여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목은 숨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사진을 찍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사진을 많이 찍게 되면 모델 촬영에 이렇게 같이 동참할 기회가 생기는데요. 그럴 때 되면 자기만의 요구하는 그런 어떤 그 포즈를 잘 생각해 두셨다가 그 포즈를 이제 모델에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찍어 본다든가 하면 좋겠죠. 제가 아시는 분은 며느리가 이쁘다 그래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계절마다 옷 한 벌을 해주면서 며느리를 모델로 쓰신다고 그런 분을 보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모델비가 안 들어가고 며느리하고 손주, 손녀를 모델로 많이 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연세가 드신 분들이 모델까지 이렇게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분들,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을 이용을 해서 사진을 찍으면은 자기만의 또 어떤 독창적인 사진을 찍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은요, 많이 찍어봐야 돼요. 많이 찍어보고 다양한 포즈도 요구해보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미리 가기 전에 어떤 각도로 어떤 포즈를 요구해야 되지 하고 자기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서 우리 영화 촬영하듯이 사진도 그런 포즈를 요구를 하고 그때 한 장 한 장씩을 찍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진은요,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 사진기를 들었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서 막 누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찍다 보면 좋은 사진이 걸리겠지? 이런 분이 계시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모델까지 다 준비를 하고 포즈까지도 다 생각한 다음에 가서 딱 이렇게 그 연출을 해서 찍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느 분이 더 멋있는 사진을 찍을까요? 당연히 뒤에 있는 분입니다. 사진을 그냥 들고 아무 데나 다니면서 막 찍는다고 좋은 사진이 건질 확률은 우리 로또 확률이 당첨되는 확률 정도로 아주 드물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보다는 자기가 생각해 놓은 포즈를 자기하고 같이 가는 동반자에게 모델 그 포즈를 요구를 해서 그 포즈로 사진을 찍는 것이 더 좋은 사진을 찍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사진은 그 무대 공연의 사진을 찍은 건데요. 사실은 무대 공연 사진을 찍는 게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 못 찍게 하거든요. 찰칵하고 공연하는데 사진기 샤터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무대 공연에서는 사전에 허락받지 않으면 공연장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런 그 공연을 찍기가 어려운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야외에서 하거나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공연이 있을 적에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사진을 잘 찍어 보시는데, 이게 또 어려운 점이 깜깜하잖아요. 그리고 대개 공연은 어떻게 되나요?
어두컴컴한데 후레쉬를 터뜨릴 수가 있을까요? 후레쉬를 터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레쉬도 터뜨리지 말아야 되고 찰칵 소리도 나지 말아야 되고 또 뒤에서 보는 사람한테 방해도 주지 말아야 되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무대 공연 사진은 사전에 약속되고 그러지 않으면 좋은 사진을 남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되거나 아니면 주위에 누가 가까운 분이 공연을 하고 그럴 때 승낙을 받고 주최 측에 승낙을 받고 기회가 돼서 찍게 되면 잘 찍는 분을 대동을 하고 가서 그분에게 그 사진 찍는 방법을 배우면서 옆에서 같이 배워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 작가가 외국에서 그 여행 중에 찍은 사진이죠. 우리가 이제 그 인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좀 저개발 국가에 가서 사진을 찍게 되면 좀 어떻게 보면 서스럼 없이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죠.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의 태국이나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 스님들이 상당히 포즈를 잘 취해 주시고 스님들이 이제 그 학교 같은 거를 운영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학생들 이제 어린 학생들 스님으로 들어온 학생들 가르치는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그런 학교에 학용품을 좀 가져다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 스님에게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그냥 하루 정도 다니면서 사진을 찍게끔 해주는 사진 그런 사진을 여러분들 많이 한번 찍어보세요. 간단하게 학용품 한 10만 원, 5천만 사주고 가지고 들어가면 절에다가 그 스님들한테 기부를 하고 그 스님이 하루 정도 좋은 이렇게 미리 이제 봐놓은 좋은 사원에 거기 가서 촬영을 이렇게 스님을 우산을 쓰고 지나가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이상한 포즈를 주고 지나가게 하실 때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가서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찍을 때 스님들을 모델로 많이 모시는데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이분 작품도 우연하게 길을 지나가다가 만나신 할머니하고 손주의 모습을 찍은 거네요. 여기 또 이제 할머니의 웃는 모습을 이렇게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공연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런 그 백조의 호수 뭐 이런 그 발레 공연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찍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공연에서 찍을 기회가 되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 제가 춘천에 갔을 적에 우연히 여기 지나가는데 대학생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앞에다가 삼각대를 놓고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내가 찍어준다고 슬쩍 가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찍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사진기를 쓱 들이매고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사진기를 찍으면 더 멋있게 나오는데 한번 찍으면 안 될까? 그래서 포즈를 요구를 했죠. 그런데 아주 발랄하게 이런 진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런 포즈를 취해줘서 한번 사진에 남겨본 겁니다. 그러니까 꼭 모델이 없어도 어디 이런 데를 가서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잘 활용을 하면 모델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답니다. 이거는 그 요가를 하시는 분에게 의뢰를 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좀 포즈를 요구를 하고 밑에서 그 학생들을 사진을 찍는 분들이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사진을 배우시는 분들 중에 보면 요가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요가를 잘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면 한번 어느 날 모델 좀 한번 해달라. 그래서 이분에게 어떤 장소에 가서 이런 포즈를 요구를 했고 그 밑에서 이제 학생들이 같이 이제 사진을 배우는 분들이 같이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 사진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같이 배우잖아요. 그럴 때는 그 중에 한 분에게 이런 그 포즈를 그 중에 잘하시는 그 동작을 요구를 해서 그분에게 그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더 멋있는 사진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배우의 모습을 찍은 건데요. 그 남자 여자 배우가 아주 리얼하게 공연하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사진을 내다가 남겨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공연 작품은 사실 남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렇지만 기회가 되시면 놓치지 말고 꼭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최진걸이라는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이분이 우연하게 찍으신 그 서양분의 사진을 아주 잘 찍었다고 홍보를 하시길래 이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올려보았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안동의 하회 마을에 갔을 때 보면 안동 하회 마을에 가면 어르신들 여러분이 이렇게 다니면서 모델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어르신 중에 아주 곱상하게 연세가 드신 분이 계셔서 사진을 좀 찍어도 되겠냐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나 영정사진도 필요한데 혹시 영정사진으로도 만들어 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좀 드리고 나중에 큰 액자에다가 영정사진을 만들어서 보내드렸죠. 처음에 사진을 딱 처음 보시는 분한테 카메라 들이대고 사진 찍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진에는 좀 양해를 구하고 좀 대화를 나눈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친해지면은 그때 사진기를 들이대고 사진을 찍으면 좋은 사진을 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갔을 때 아주 유명한 고승이신데 그분이 신자들에게 불법을 한다 그러나요? 불법을 설파를 하시는 장면을 찍은 거고 뭐 말은 안 통했지만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고 보여드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절에서 이렇게 유명한 스님들을 사진에 담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인물 사진에 대해서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